2020년 성남 꿈의 학교 운영자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2020년 연간 계획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안내 받으셨듯이 올해 6월 22일 월요일 이후 우리는 개교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공지가 나갔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들을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새로운 개교날을 여러분 정하시고 그 개교날에 따른 새로운 수업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단 수업 계획을 세우실 때 이전에도 계속해서 설명드린 대로 수업 종료일이 12월 31일을 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수업 차시가 예전에는 50시간 이상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업 일수가 우리가 뒤로 밀리는 바람에 45시간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기부 기록 기준 시점인 11월 30일 기준으로 예전에는 80%인 40시간을 넘어야 했지만 이번에 새로 수정된 계획안에는 36시간, 36시간이 넘도록 여러분이 계획안을 새로 세우셔야 하고요. 이제 수업 차시와 계획안이 나오면 그거에 따른 새로운 일정에 따른 예산도 수정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예산까지 다 하시면 수정 계획안을 우리 담당 주무관인 이수민 주무관께 이메일로 다음 주 화요일 6월 10일까지 보내셔야 하고요. 혹시라도 이전에 수업일이나 또는 예산 변동이 없는 꿈의 학교라 할지라도 기존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번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수정계획안까지 다 보내시면 그 다음에 하셔야 할 일은 우리 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산 편성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홍보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도 등교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혀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 많은 꿈의 학교들이 학생 모집이 잘 안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개교 일자도 정하셨고 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리플렛을 제작하시든 웹 포스터를 만드시든 각 학교를 통해 보낼 가정통신문, 현수막 등 통해서 여러분 자체적으로 홍보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셔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 힘써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교 준비입니다. 이 개교 준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개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필수 물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방역 물품, 비접촉식 체온계, 손소독제, 소독약품 등을 준비해 두셔야 하고요. 기타 각 꿈의 학교별로 개교에 필요한 그리고 활동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아직 사업비가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먼저 사고 나중에 이렇게 대체를 한다든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비가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에 여러분 공모 신청 때 내셨던 지정된 체크카드로 구입을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개교 준비가 끝났다 생각이 되시면 그 다음에 이제 개교 컨설팅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정확한 일정은 추후에 우리 지원청에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 지금 우리 찾아가는 꿈의 학교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날과 오전, 오후 이렇게 최소한 두 날짜를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 컨설팅을 신청 안 하신 분은 밴드에 들어가셔서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최대한 그 여러분 신청하신 날에 맞추겠지만 이렇게 좀 편의를 위해서 지역을 모은다든지 또 가능한 시간대 때문에 꼭 신청한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컨설팅은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니라 개교 준비를 끝난 뒤에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컨설팅부터 받고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수업 장소와 공간이 이미 확보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사실 처음에 우리가 4월쯤 시작할 때보다는 많이 뒤로 미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소도 다시 한번 가서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끝나는 시간이 뒤로 미루어져 있으면 뒤에 그만큼 연기된 만큼 그 장소와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뭐 중간에 그만둬야 된다든지 장소를 내놔야 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장소 확보에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방역 물품 다 준비하신 뒤에 컨설팅을 받으셔야 하고요. 반드시 컨설팅 후에 개교가 가능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했던 학교들은 컨설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올해는 이 방역 문제랑 안전 문제 때문에 모든 꿈의 학교가 다 현장 컨설팅을 받아야 하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시고요. 컨설팅만 받았다고 또 개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학생 모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 모집은 평소 같으면 그 정원의 80%가 넘어야 개교가 가능했는데, 올해는 이제 시기가 시기이다 만큼 모집 정원의 70% 이상 모집이 돼야 개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교 컨설팅을 받으셨더라도 학생 모집에 신경을 쓰셔서 모집 정원의 최대한 그리고 최소한 70%를 넘기셔야 가능하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제 개교 날짜가 뒤로 미루어지면서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약정서 끝나는 부분이 뒤로 미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약정서를 다시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약정서의 그 끝나는 기간이 뒤로 미루어지면 사실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 줄이시려면 뭐 대부분 4월 1일 날로 생각을 하셨으면 우리가 4월 달에 개교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작하는 날을 2달 정도 뒤로 해서 6월 1일로 잡고 끝나는 시간을 여러분 끝나는 날짜로 연기를 하시면 2달만큼 뒤로 미뤄져도 기간이 똑같기 때문에 추가 요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들을 잘 보시고요. 혹시라도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난번에 했던 그 서울보증보험증권 담당자에게 이미 얘기가 다 돼 있습니다. 전화해서 약정서 변경하겠다고 하면 몇 가지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다시 약정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교전 계획들이 다 준비가 되면 6월 22일 이후 개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전제 조건이 붙는 것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준비는 하시되 또 불이한 상황에 의해서 연기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일단 개교 준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꿈의 학교를 운영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개교식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개교식 때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마을교육 공동체 홈페이지에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운영사항을 기록하셔야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학생들의 출결 관리, 또 그날 활동했던 활동일지를 기록하시고 활동 사진을 첨부하셔야 되고요. 그 지출이 있을 때마다 그때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수업 후 7일 이내 주 1회 수업을 하시면 다음 수업 시작하기 전에는 기입이 돼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올해는 지원청에서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해서 매주 여러분의 수업들을 체크하고 모니터링합니다. 이 홈페이지의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이 신경 쓰시고 꼭 하셔야 될 것은 안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두 곳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한국교육안전공제회라는 곳과 메르츠 화재보험 두 곳을 안내했는데요. 이 한국교육안전공제회가 유사 수신 행위에 의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올해는 그곳을 통해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메르츠 화재보험 하나만 있게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어떤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통해서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꼭 뭐 메르츠만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확인을 했더니 일반 보험, 화재 보험 상품 중에 영업 또는 학원 배상 책임 보험이 있대요. 이걸 통해서 가입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세 곳을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안내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작년에 했던 메르츠 화재 보험입니다. 여기 담당자 전화번호가 있고요. 이 메르츠 화재는 우리 꿈의 학교 전용으로 지금 한 3년째 계속해서 꿈의 학교 보험으로 출시가 돼 있는데 1인당 보험료는 3,000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계산 세울 때 한 평균 5,000원 정도 잡으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한 3,000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메르츠 화재는 학생,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가입이 가능하고요. 교사나 보조교사는 가입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적사고만 하다가 다치거나 하는 인적사고만 배상이 되고요. 물적사고, 활동하다가 무슨 기물이 파손됐다던가 물건이 그런 물적사고에 대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리고 이 메르츠 화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학생 인적 사항을 모두 다 기록을 해서 넘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생이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고 학교 학년 반이라든가 이런 번거로움이 있고요. 메르츠 화재 타 영업점이나 같은 메르츠 화재 보험이라도 이 영업점에서만 특약으로 했기 때문에 같은 메르츠 화재도 다른 영업점은 이 꿈의 학교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메르츠 화재를 통해서 가입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여기 있는 담당 차장 핸드폰으로 전화하셔서 가입 문의를 받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삼성화재입니다. 이 삼성화재 보험은 일반 상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서 꿈의 학교 보험을 운영 중에 있고요. 참고로 저희는 삼성화재를 통해서 지금 5년째 하고 있고 작년인가 재작년 이렇게 종종 같이 소개를 해드렸던 보험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삼성화재는요, 학생 인적 사항 없이 총 인원으로만 가입이 됩니다. 근데 인원이 거의 50명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 20명, 30명 운영하시는 분은 50명 이하 인원으로 그냥 가입을 하시면 50명까지는 학생, 학부모, 교사 상관없이 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51명에서 100명 이렇게 되는데 2019년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했던 기준입니다. 51명에서 100명까지 보험료가 28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기준으로 하면 한 2,800원인데 50명이었다고 하면 한 5,000원 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50명 이하면 이 가격에서 내려가는데 이런 가격들은 이제 담당 팀장에게 역시 문의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이 화재의 하나의 단점은 그 지정된 공간을, 그러니까 수업 장소를 지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 주 시설물 안에서만 보험 혜택이 가능하고요. 혹시 꿈의 학교 활동이지만 그 장소를 벗어나서 견학이나 체험 활동을 가게 될 때는 별도의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보험이지만 꿈의 학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보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별 꿈의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구성은 운영진, 학부모, 학생, 지역위원 자유롭게 하셔도 되고요. 올해 한 가지 강화된 것은 정산 때 꿈의 학교 회의록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성하시고 운영위원회를 하셔서 회의록을 기록하셨다가 정산 때 회의록도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생활기록부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학생 명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명부 확인의 1차 마감이 6월 30일입니다. 홈페이지에 학생 명부 확인을 하시고 1차 승인하신 학생들, 여러분이 그러니까 합격을 시킨 학생들의 학교 학년 반 번호를 확실하게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통 번호들이 틀리는 경우가 많고요.
학부모들이 작년도 학년반을 그냥 그대로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정확지 않으면 생기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서 6월 30일 기준으로 그 확인된 것들을 교육지원청에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럼 6월 30일 이후에 등록한 아이들이나 또 중간에 그만둔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는요, 최종 전 가을쯤 2차 또 명부 확인이 있습니다. 그때 추가된 아이들, 또 그때 뭐 그만둔 아이들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6월 30일 날 명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6번째는 공개 수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꿈의 학교 여러분들 운영 계획 중에 하루를 선택해서 뭐 학부모 또는 지역 인사들을 초청해서 공개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런 보람이 있고 이런 결과물들이 있다는 것들을 홍보도 하고 또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로 꼭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7번째는 작년에도 있었지만 올해도 학습 공동체를 운영을 하는데요. 작년과 다른 것은 연간 4회를 운영하게 될 텐데 여러분은 최소한 3회 이상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출석은 내년도 2021년도 꿈의 학교 선발에 출석 사항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또 안 되면 뭐 실무자라도 해서 그 꿈의 학교에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7월 달에 첫 번째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꿈의 학교가 무엇이고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요. 2차는 8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각 꿈의 학교들을 주제별 네트워킹을 구성해서 뭐 음악, 미술, 뭐 연극, 영화, 인문, 자연 이런 주제별로 여러분들이 모여서 서로 인력풀도 공유하고 프로그램도 공유하고 또 필요한 뭐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3차는 중간 컨설팅과 함께 병행을 해서 각각 잘 되고 있는 또 같은 주제 안에 있는 꿈의 학교들을 견학해서 참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했고요. 마지막 4차는 11월 우리가 정산과 함께 올 한 해 꿈의 학교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학습 공동체 올해는 최소한 3번 이상 참석하셔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로 중간 컨설팅이 있습니다. 예년에는 7월부터 진행이 됐는데 올해는 개교가 늦어져서 한 8월 이후부터 진행이 될 거고요. 컨설팅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것들을 실제로 볼 것입니다. 앞에도 설명했지만 특별히 우리 학습 공동체 3차와 병행해서 타 꿈의 학교도 참관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 생활기록부 최종 마감입니다.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출석 시간 36시간 이상, 작년에는 40시간이었는데 역시 좀 줄어서 학생 출석 확인 후에 그 출석을 뽑아가지고 일일이 옆에 학생들이 서명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몇 시간을 했는지. 그렇게 해서 교육청으로, 성남교육지원청으로 제출을 하셔야만 합니다. 마지막 사업 종료 후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약정서상의 사업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이제 나중에 안내해 드리겠지만 담당 회계사에게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출결의서, 영수증 원본, 여러 가지 참고 증빙 자료들을 하셔서 우편으로 회계사에게 발송을 하면요, 회계사가 모든 서류를 검토한 후에 서류를 다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받으셔서 최종 담당 회계사의 검토서까지 첨부한 뒤에 교육지원청에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기간 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는 차기 공모 선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뭐 그 우리 운영 약정서 간의 기간이 12월이라고 해서 11월에 끝났는데 한 달 그냥 놔두지 마시고 빨리빨리 정산하시고, 또 뒤로 가면 회계사가 일이 많아서 이 정산들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러면 20일이 지날 수가 있으니까요. 끝나자마자 빨리빨리 정산하셔서 그 회계 검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